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는 식당을, 막내 며느리에게는 후라이팬을 물려준 시어머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막내는 손해봤다고. 가게 주인은 따로 있는데 왜 주방이냐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이어가는 건 자리가 아니라 맛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어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지 이제부터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식당은 골목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통에도 이직국 냄새를 맡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처음 외식을 했던 곳이라 말했습니다. 골목 어기 낡은 은행나무도, 맞은편 슈퍼마켓도 모두 이 식당보다 나중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주방 안 커다란 무쇠속과 그 앞을 지키던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20살에 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앞치마를 매는 법보다 먼저 배운 건 불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불이 세면 국이 거칠어지고 불이 약하면 맛이 흐려진다는 걸 몸으로 익히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주방 불을 지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늘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아이를 낳은 다음 날에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할머니는 주방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레시피는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휘었지만 냄비를 드는 힘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끔 숨이 차올랐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곧게 펴지지 않았고 국자를 들 때마다 손목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이 맛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할머니를 불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불 앞이 아닌 식탁에 앉아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두 아들 부부와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얼굴은 각자 달랐습니다. 궁금함, 기대, 불안,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한 명씩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큰아들 김태수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고 큰 며느리 박미숙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김민수는 아내 이현주의 손을 잡고 있었고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 이제 정리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큰 며느리 박미숙의 눈이 반짝였고 막내 며느리 이현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큰아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 아들 김민수는 아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손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뭐래? 또 팔려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보이는 간판에는 3대 전통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자는 햇빛에 발에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 글자를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며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00년을 지탱해온 무게가 이제 누군가에게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큰 집으로 넘긴다.
할머니의 말은 짧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속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큰 집, 장남, 가문의 얼굴.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질서였습니다. 큰아들 김태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등이 조금 더 곧게 펴졌습니다. 큰 며느리 박미숙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게의 앞자리는 자기 몫이라는 걸요. 미숙은 손으로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간판이, 입구가, 카운터가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와야만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주방은 막내가 맡아라.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주방? 사장이 따로 있는데 주방이 무슨 의미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큰아들 김태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고 큰 며느리 박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막내 아들 김민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아내 이연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주방이요? 큰 며느리 박미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물음표가 여러 개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장이 있는데 주방장이 따로 있나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뜻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태수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기쁨도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혹은 아무 의미도 두지 않는 것처럼.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연주는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네, 어머님. 이연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앞치마 끈을 만졌습니다. 끈은 이미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손은 자꾸 그곳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무의식처럼. 그녀의 남편 김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연주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큰 며느리 박미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협력해야겠네요. 안 그래요, 동서?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 안에는 서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 누가 결정하고 누가 따르는지 그 구도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동서라는 호칭 안에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며느리 박미숙은 그날부터 바빠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매출표를 확인했고 문을 닫은 뒤에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전날 매출, 지난주 매출, 지난달 매출.
그녀는 모든 걸 비교했습니다.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수치들의 줄을 그었습니다. 붉은색은 적자, 초록색은 흑자였습니다. 요즘은 메뉴판도 사진이 중요하대요. 미숙은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글씨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도 오래전에 적은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식당들의 메뉴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선명한 음식 사진, 세련된 글꼴들이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사진 없으면 안 시켜요. 예쁘게 찍어서 걸어놓으면 주문이 더 늘 텐데.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야죠.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게가 산다는 확신이요. 그녀는 이미 디자인 업체 견적서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처 식당들 보면 다들 우리보다 비싸던데요. 1,000원만 올려도 한 달이면 꽤 되잖아요.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가 절감, 재료 효율, 회전율. 미숙은 경영학 책에서 배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미숙은 주방에 들어와도 냄비는 보지 않고 간판을 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전등을 세웠고 벽에 페인트를 만지며 도배를 생각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들을 확인할 때도 그녀가 본 것은 맛이 아니라 유통기한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국자를 잡은 적이 없었고 불 앞에 선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 며느리답다. 저렇게 똑 부러져야 장사가 되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숙은 어깨가 펴졌습니다. 사장 며느리. 그 말이 그녀를 더 앞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 집의 중심은 자신이라는 걸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곧 물러날 것이고 주방은 누가 맡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간판이었고 계산대였고 사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프랜차이즈 가맹 안내서가 떠 있었습니다. 브랜드 확장, 다점포 운영, 수익 모델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방식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0년 전통이면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주방은 고요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연주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골목에 불이 켜지기 전 가장 먼저 주방 불을 켰습니다. 성냥을 그었고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커다란 무쇠손 밑에서 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불빛만이 주방을 밝혔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거품이 올라오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거품은 처음엔 작게 올라왔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얗고 뿌연 거품이 물 표면을 덮었습니다. 현주는 국자로 거품을 떠냈습니다. 1번, 2번, 3번.
거품이 깨끗해질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받습니다. 냄비를 받습니다. 거품을 받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불이 조금 샜다. 할머니의 말은 늘 짧았습니다.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버리고 다시 끓였습니다. 새로운 육수를 붓고 불을 줄이고 다시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두 번째 육수는 첫 번째보다 맑았습니다. 현주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맛과 단맛과 감칠맛이 혀 위에서 섞였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맛을 봤습니다. 손등에는 데인 자국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냄비를 옮기다 손등이 가장자리에 닿은 자국, 뜨거운 국물이 튄 자국, 칼에 베인 자국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아무에게도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붕대를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헹구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고 현주는 국을 담았습니다. 김이 올라가는 그릇을 카운터에 올려놓으면 큰 며느리 박미숙이 손님에게 가져갔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인사했고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현주는 주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현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그릇을 담갔고 수세미로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손은 뜨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질 때까지, 냄비가 반짝일 때까지, 주방 바닥의 기름기가 사라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현주는 가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주방에 남아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무쇠솥 안쪽에 붙은 눌은 자국을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자국이 지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봐. 늦었어. 현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냄비를 계속 닦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방을 나갔습니다. 현주는 홀로 남아 마지막 냄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주방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직원들이 퇴근하고 골목에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할머니는 주방 불을 끄고 홀에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날짜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도 지금의 며느리들처럼 젊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고 빈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큰 며느리 가게를 본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큰 며느리는 메뉴판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사진을 넣고 디자인을 새로 하고 가격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막내 며느리, 불을 본다. 두 문장 사이에는 빈 줄이 있었습니다. 그 빈 줄에는 할머니가 쓰지 않은 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와도 냄비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 막내 며느리는 밤이 깊어도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말들이요. 오늘 저녁 막내 며느리는 혼자 주방에 남아 무쇠솥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라고 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지난 페이지들에도 비슷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계산기를 두드린다. 막내 며느리 새벽부터 육수를 끓인다. 큰 며느리 손님과 이야기한다. 막내 며느리 말없이 설거지한다. 문장들은 모두 짧았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모여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모여 몇 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빨리 변하고 누가 천천히 변하는지, 누가 말이 많고 누가 침묵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 기록은 누구를 꾸짖기 위한 것도 칭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가게를 보고 누가 불을 보는지,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는지를 기록했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오래전 이렇게 기록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트 안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카운터에 불을 끄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100년 동안 켜진 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도 할머니는 다시 노트를 꺼내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결국 진실을 보여줄 테니까요.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맛이 연한데요.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작은 소리였지만 가게 안은 좁았고 그 소리는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현주는 국자를 들고 서 있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국물을 다시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맛도 단맛도 감칠맛도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말은 계속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그 말을 듣고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큰 며느리 박미숙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날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는 거죠. 손맛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손님을 달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연스럽게 막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손맛. 그 단어 안에는 책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맛이 달라진 건 주방 사람의 손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미숙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고 있었지만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서, 요즘 손님들 말 들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닦았습니다. 맛이 조금 다르대요. 동서가 주방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적응 중이겠죠. 천천히 하면 돼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말은 위로였지만 그 안에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 천천히. 누구나 처음엔. 그 단어들은 현주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주방을 둘러보다가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렀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내일 육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뼈를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맛봐. 할머니가 국자를 건넸습니다. 현주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할머니도 맛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주방은 내가 혼자 봐. 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주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현주는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내려놓고 불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가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쇠솥 앞에 앉아 레시피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순서, 할머니가 말한 시간, 할머니가 보여준 불의 색이, 모든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불의 세기를 세어봤습니다. 국자로 거품을 떠내는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그러나 미숙의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맛이 조금 다르대요. 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할머니의 맛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이제 맛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 사람 바뀌면 다 그렇지. 할머니가 주방 놓으니까 맛이 달라졌대. 골목은 좁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가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현주는 국자를 들고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국을 담았습니다. 여기 맛 변했다면서요?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죠. 할머니 솜씨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손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국을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 아니면 정말 달라진 건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국을 다 먹고도 아무 말 없이 나갔고 어떤 손님은 그래도 맛있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박미숙은 카운터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을, 주방의 현주를, 할머니의 뒷모습을.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미숙은 프랜차이즈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그래프, 수익 예측표가 가득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름만 잘 쓰면 더 키울 수 있어요. 100년 전통이면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맛은 매뉴얼로 표준화하면 되고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매뉴얼, 표준화. 미숙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주가 국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님들 반응도 그렇고 주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레시피를 정확하게 수치화하면 누가 해도 같은 맛이 나잖아요. 그게 프랜차이즈의 핵심이에요.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건 숫자로 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기록한 노트였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표지의 가죽은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게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현주는 주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이 꺼진 주방은 고요했습니다. 현주는 무쇠솥을 들여다봤습니다. 솥 바닥에는 오랜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 시간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무거웠습니다.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주는 주방에서 쉬지 않고 국을 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릇이 쌓였습니다. 미숙은 홀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웃음과 대화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평범한 점심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홀로 나와 테이블 위에 낡은 책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책을 펼쳤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분량도 명확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한참, 거품이 맑아질 때까지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국물 자국이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읽는 게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수저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숙도 현주도 모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몸으로 익히는 거다. 손으로 느끼는 거다. 불을 보고 거품을 보고 냄새를 맡아야 아는 거다. 100번 읽어도 모르는 게 한 번 해보면 보인다. 할머니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는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국물이 튀어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데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100년은 이 책 한 권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불 앞에 서 있던 사람들한테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의 손에, 그 사람들의 시간에 있는 거다. 미숙은 카운터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주는 할머니를 따라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책은 다른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 놓였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어.
할머니의 말은 짧았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어. 불이 가르쳐줬어. 그걸 믿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넌 이미 알고 있어. 할머니는 주방을 나갔습니다. 현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선반 위에 책을 올려다봤습니다. 책은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손을 들어 책을 만졌습니다. 표지가 거칠었습니다. 현주는 무쇠솥 앞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현주는 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프랜차이즈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자꾸 들렸습니다. 이건 읽는 게 아니다. 미숙은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간판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현주를 불렀습니다. 주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무쇠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주방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 할머니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현주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끈은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리고 무쇠솥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현주는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에 낡은 책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현주는 그저 불을 켰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현주는 국자로 거품을 떠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떠내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저어야 하는지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현주의 손놀림을, 불을 조절하는 모습을, 거품을 걷어내는 순간을.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넣을 때 현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계량 스푼을 집으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소금을 집었습니다. 한 줌. 할머니가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국물에 소금이 녹아들었습니다. 현주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잠시 후 가게 안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던 냄새였습니다. 할머니가 끓이던 그 냄새,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냄새였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냄새.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미숙도 카운터에서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천천히 혀 위에 국물을 머금었습니다. 짠맛이, 단맛이, 감칠맛이 섞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냄새 하나로,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현주는 국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국이 나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손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손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예전 맛이야. 역시 이 집은 이 맛이지. 변한 게 아니었네. 미숙은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현주가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무쇠솥 앞에서 현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프랜차이즈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류를 접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 안의 맛을 손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걸 미숙은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을 나와 홀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불 앞이 아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현주가 끓인 국을 한 그릇 받았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주방 문 앞에 걸려있던 앞치마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끈을 풀고 앞치마를 개었습니다. 오랜 시간 입어서 천은 닳았고 기름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치마를 현주에게 건넸습니다. 현주는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현주는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김태수와 큰며느리 박미숙, 막내 아들 김민수와 막내 며느리 이현주.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100년은 가게가 이어지는 게 아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50년 동안 기록한 페이지들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이 이어가는 거다. 불 앞에 서는 사람이 이어가는 거다. 할머니는 노트를 현주 앞에 놓았습니다. 현주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쓸 차례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사장 자리는 큰 집이 가져가라. 그건 내 몫이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막내가 맡는다. 불을 보는 사람이 이 집을 이어간다. 말은 명확했습니다. 가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앞과 뒤, 사장과 주방. 미숙은 간판을 가졌고 현주는 불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걸었습니다. 홀을 지나고 카운터를 지나고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주방 안에는 현주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육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너머로 현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오래전 할머니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20살에 이 주방에 들어왔던 할머니의 모습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간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 주방장 이현주. 주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쇠솥도 가스레인지도 낡은 국자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주는 매일 새벽 5시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맛이 돌아왔어.
역시 100년은 100년이야. 할머니의 노트는 현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현주는 밤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불을 봤다. 거품이 맑았다. 손님이 웃었다. 100년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책이 아니라 손이 이어갔습니다. 간판이 아니라 불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주는 오늘도 불 앞에 섰습니다. 말보다 기록이 남고 돈보다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